자, 계속해서 회로이론 3장 R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이 양단에 이제 V 전압이 걸렸을 경우에 R에는 VR 전압, C에는 VC 전압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전압의 방향이 R은 이렇게 실수 방향이고 VC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이렇게 J축에 허수축에 이 마이너스 J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성분의 크기가 V는 이게 점찍어놓은 거는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 자, 이 V는 VR 벡터와 VC 벡터가 합친 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C는 이렇게 90도 늦게 이렇게 전압이 걸린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이 빗변이 V니까 이 V는 밑에 VR의 제곱하고 VC의 제곱을 더한 거에 이 V의 제곱이 되니까 그 V는 루트를 씌우면 되죠. 양변에 루트를 씌게 되면 V가 남고 여기는 이제 VR 제곱 플러스 V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압은 이제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되니까 VR은 이렇게 되고 VC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I가 이제 VC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전체 전압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I가 공통이니까 II 공통이니까 이제 I를 앞으로 빼면 이제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뭐냐? 임피던스 Z라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제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되고 여기서 보면 오메가 C분의 1이 XC죠. XC가 되고 이제 각은 어떻게 되냐? 각은 아크탄젠트 R분의 XC R분의 XC 하면 뭐가 돼요? 이 각이 나오겠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지만은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직렬 회로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임피던스는 크기는 R의 제곱 XC의 제곱 더한 거를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메가 C분의 자, 이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위상은 이제 아크탄젠트 계산하게 되면 여기 오메가 C R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R분의 오메가 C니까 이 오메가 C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오메가 C R분의 1이 되겠죠. 역률은 뭐냐? 역률은 이제 임피던스 분의 R이죠. 실제 흐르는 어떤 크기 분의 실제 리얼하게 R에서 실제 소비되는 거니까 소비되는 전력이라든가 등등이 이 역률에 해당되겠죠. 그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고 분의 R 하면 역률이 나오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이런 Z가 있다 그러면 R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여기
R 성분, 이거는 XC 성분 이렇게 나오겠죠. 구하는 게 이게 XC의 제곱 두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여기 임피던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여기 구하면 되고 분의 R을 하게 되면 코사인 역률이 됩니다. 역률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 힘을 낼 수 있는 그 비율이죠. 임피던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제어되면 실제 일은 어디서 하느냐? R만큼 밖에 못하는 거죠. 자, 여기가 제로가 아닌 이상은, 여기가 0이 아닌 이상은 이 Z 값이 더 크겠죠. 그리고 1보다 1이거나 저항만으로 있을 때는 역률이 1이 되죠. 코사인이 여기 값이 1이 됩니다. 코사인 1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도라는 거죠. 0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 성분밖에 없는 거 0도. 지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로 돼서 마이너스로 됐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각이 나오겠죠. 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앞선다. 자, 좀 헷갈릴 겁니다. 계속 뭐 위상이 세타만큼 앞선다, 뒤진다, 뭐 이런 게 좀 복잡한데 이제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LC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요. 봅시다. 자, R과 L과 C가 있으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는 동일하죠. 전류는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동일한 전류가 흐르겠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VR, VL, VC 이 전압이 합쳐진 게 이제 V가 되겠죠. V 전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크기는 뭐냐면 이거는 VR은 실수축 방향이고 이 방향이 VR이죠. VR이고 VL과 VC는 서로 이제 방향이 VL은 이쪽 방향이고 VC는 이쪽 방향이니까 VL-VC가 여기에 위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R이 있다면 위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밑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죠? VC가 더 크면 두 개 상쇄돼서 밑으로 위치할 거고 VL이 더 크면 이게 플러스가 돼서 위쪽으로 생길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전류 위상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전류를 기준으로 합시다.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쉽게 이게 풀 수 있겠죠. 자,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코일은 어떻게 되느냐? 코일. 자, 코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이제 전류라고 했어요. 전류를 기준으로. 코일은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앞선다 그랬거든요. 전류보다 앞선다 그랬어요. 그럼 코일은 어떻게 되냐면 코일은 전류의 변화가 심할 때 자석의 변화가 심하죠. 자석의 변화가 심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0 부분에서 이 기울기가 아주 급경사가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거의 없어요. 0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L은 어떻게 되느냐? L 성분은 여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 점에 가장 높은 전압이 생기고 여기가 가장 낮은 전압이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형이 생기죠. 이런 파형이. 어쨌든 이런 파형이 생깁니다. 전류가 이런 파형이 생기죠. 자, 이게 이제 L에 대한 거예요. L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90도. 이거보다 90도 앞서 있죠. 자, L은 전압이 90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전류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초록색으로 합시다. C는 어떻게 되느냐? C를 분석해 보면 전류가 여기 보면 요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류가 어떤 회로가 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다면 전류가 L과 C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자, 이렇게 흐르면 이제 플러스라고 보고 이렇게 흐르면 마이너스라고. 그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전류가 언제 가장 많이 전압이 높을까요? 전류가 흘러서 콘덴서에 충전되면 요 지점까지도 어쨌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충전이 되겠죠. 이 전에서부터 계속 충전되겠죠. 그럼 이 점이 가장 전압이 높은 점이 됩니다. 높은 점. 전압이 가장 높은 점이 돼요. 자, C로 충전되니까 가장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건 작게 올라가지만 충전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냐면 콘덴서의 전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콘덴서의 전압은 전류가 이렇게 한번 이쪽 상방향으로 계속 충전되니까 이 점에서 가장 높은 전압이 됩니다. 높은 전압. 결국은 어떻게 돼요? 콘덴서는 C는 전류보다 90도가 늦게 되는 거죠. 늦다. 이거는 빠르다. 앞선다. 앞선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플러스 90도. 늦으니까 마이너스 90도. 전류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전압이 콘덴서 전압과 L 전압은 서로가 상쇄되도록 딱 돼 있어요. 180도 차이가 나죠. 180도. 그래서 여기 보면 VL과 VC는 만약 이게 더 크다 하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 L쪽의 성분이 L쪽의 성분은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이 18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자, L과 C는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상쇄되고 남는 게 이쪽이 크면 플러스 쪽이 남을 거고 이쪽이 크면 마이너스 쪽이 남을 거다. C가 크면 마이너스 쪽이 남을 거고 C 성분이 되고 L이 크면 플러스 쪽에 온도가 도수가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해가 되겠죠, 이제. 자, 전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L은 빠르고 L은 90도 빠르고 90도, C는 90도 늦게 되는 거죠. 자, 그 기준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코일은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속이 변하고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기죠?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양단에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변할 때 여기 플러스로 변할 때 가장 높은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전류가 안 변했어요.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0이. 전압이. 거꾸로 변하면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고, 여기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로 최대치가 되겠죠. 반면에 콘덴서는 충전되면 전압이 올라가죠. 그죠? 이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압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 0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은 이전에 계속 이쪽으로 전류 흘러서 충전됐으니까 가장 높은 전압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전압이 이제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는 이제 방전 전류가 되는 거예요. 방전. 충전됐다가 방전. 충전과 방전. 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덴서는 전압이 느리게 되는 거예요. 90도 느리는 거. 자, 전류를 기준으로 L은 90도 빠르고 전류를 기준으로 콘덴서는 90도 느리고 그럼 둘 차이는 180도 차이 되겠죠. 서로가 상쇄가 되는 거죠. 전압이 상쇄가 된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보면 VR은 RI 제곱이고 VL은 이렇게 되고 VC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전압은 벡터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J로 마이너스 J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J 한끼리 묶고 R 한끼리 묶어야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각이 밑으로 오느냐 위로 오느냐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성이죠. 유도성. 엑셀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이제 플러스 쪽으로 어떤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류와 전압 계속 헷갈리는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90도 앞선 게 전압 L의 전압이고 C는 90도 느리게 된다. 요 관계만 알면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전압이 90도 늦으니까 전류가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90도.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역상이 된다. 180도 차이. L과 C는 180도 차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유도성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 L 성분이 여기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 똑같아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뒤진다. 유도성. 뭐 이것도 헷갈리니까 자, 헷갈리니까 봅시다. 다시. 자, 여기서 이런 전류 파형이 이렇게 있다면 전류 파형이 있다면 L 성분이니까 L 성분은 여기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죠. 변화가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파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요게 L 순수한 L일 경우에 그러면 같아지는 요거하고 요 사이가 L이 많으면 이쪽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요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럼 이 사이 값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90도 앞서죠. 이 전압이 그렇다는 거죠. 전압이. 이 전류 항상 전류를 기준으로 I를 그럼 봅시다.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진다. 요 사이 값이 될 거라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는 게 되죠. 뒤지는 게 되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는 전류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알아두면 자,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압이 앞섰지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가 뒤지게 되겠죠. 그 위상만큼 뒤진다. 그 유도성이다. 자, 요 말들을 항상 할 때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면 전류 변화량이 가장 클 때 여기 때 전압이 가장 높다. 이게 코일이다 이거죠. 콘덴서는 어떻게? 전류가 충전하면 충전할수록 계속 올라가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 최종적인 이 시점이 가장 높은 전압이 되겠죠. 그럼 전압이 전류보다 느리죠. 그래서 요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사이 값이 세타는 R이 있을 때는 그 사이 값이 된다 이죠. 지금은 요 값이 되니까
L이 더 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요만큼 느린다. 전류가 느리다는 거죠. 원래 전압이 빠른 건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여기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일은 전압이 0일 때 가장 높게 돼갖고 앞서고 콘덴서는 전류가 계속 충전되니까 뭐 작은 전류라도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충전돼서 전압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게 되니까 전압이 90도 느리게 되는 거죠. 코일은 전압이 90도 빠르게 되고 그러면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일은 전류가 90도 느리고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콘덴서는 전류가 90도 빠르고 그렇게 되겠죠. 자, 용량성인 경우는 이제 뭐냐면 두 개 뺐는데 뒤에 게 더 크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J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되겠죠. 뭐 특별히 여기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가름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선다. 용량성일 때 이쪽이 이제 더 클 경우에 얘기겠죠. 그죠? XC 값이 더 클 경우 그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앞선다. 원래 우리가 이제 직렬회로에 할 때 전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를 기준으로 처음 했죠.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 전압은 언제 생기느냐? 전류가 플러스 쪽으로 있다면 플러스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계속 충전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전압이 가장 높겠죠. 이 점이 가장 높죠. 이 점이 가장 높은 전압이 됩니다. 이 점이. 그러면 여기 비교했을 때 전압이 90도 느리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전압보다 90도 빠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기준이 이제 계속 설명할 때마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전압이 전류보다 뒤진다.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외워두면 헷갈립니다. 근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느 걸 기준으로 했냐 보고 앞선다,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두 값이 동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일할 때는 저항밖에 안 남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니까. 그때를 우리는 공진이라고 합니다. 공진. 자, 그때를 우리는 공진이라고 그러죠. 공진회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콘덴서가 있고 여기 전압 V 실제적으로 합시다. V 100V를 인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VR에 여기 100V가 걸려요. 자, 여기는 어떤 전압이 걸리느냐? 어떤 전압이 걸리는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뭐 여기 1000V가 걸릴 수도 있어요. 1000V. 여기 1000V. 여기 1000V.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00V 해갖고 여기가 합쳐갖고 0V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몇 볼트가 될지 모릅니다. 저 흐르는 전류와 이 XL, XC 값에 의해 갖고 결정되는 여기 전압이기 때문에 어떤 전압이 될 수도 있고 XL이나 XL 이꼬르 여기는 XC가 되겠죠. 이 두 값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류 곱하기 하면
이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여기 뭐 5V가 걸릴 수도 있고, 여기 5V 걸리면 여기 마이너스 5V 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전압하고 여기 V 전압은 똑같죠. 똑같은 전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공진일 때다. 공진일 때는 어떻게 되냐? 전압은 V는 IR 돼갖고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은 똑같은 거죠. 임피던스는 요 두 개가 똑같아서 XL 마이너스 XC가 0이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R 플러스 항상 뭔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이때가 최저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최소의 임피던스가 된다. 전류는 가장 많이 흐르겠죠. I는 R분의 V. 전류 I는 R분의 V. 최대. 뭐 I는 R분의 V가 되겠죠. R분의 V. R분의 V만큼 흐르는 거예요. 조금 잘못됐네요. 책이. 문제지 잘못된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Z와 R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역률은 뭐냐? 역률은 Z가 R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R이기 때문에 Z분의 R 하면 1이 되죠. 예.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0도라는 얘기죠. 0도. 코사인 0도면 1이 되니까. 공진 주파수는 뭐냐? 공진 주파수는 여기 XL과 XC가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죠. 같을 때 그때 주파수는 뭐냐? 따지는 거 되겠죠. 요 같을 때 따지면 오메가가 이렇게 가고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고 LC분의 1이 되죠.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여기는 오메가만 남고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1은 밖으로 끄집어내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오메가가 2파이 F란 말이에요.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해서 2파이 F니까 우리는 이제 F를 알고 싶으니까 2파이가 여기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게 주파수다. 아주 주파수가 아주 정교해야 되겠죠. 이 주파수가 요 주파수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 커지면 이 L 저항이 L 저항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같은 상태보다 주파수가 높으면 L이 커져 버리고, 그죠? 2파이 FL이니까 주파수가 낮으면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는 더 커지겠죠. 이 값이. 그래서 C 성분이 커지는 거죠. 공진일 때는 둘 다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진시는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역방향으로 전압이니까 뭐 여기 1000V가 걸렸다 치면 여기 마이너스 1000V가 걸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에 100V가 다 걸린다. 그 상태가 공진이다. 직렬 공진 되면 LC는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이.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래서 공진 C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된다. 다음. 시간 너무 지났네요.